안녕하세요, 블루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잠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요, 제가 최근에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2016년 3월에 차박을 한번 해볼까 해서 그랜드 스타렉스 3벤 중고차를 하나 구입한 게 있습니다. 안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 안에서 한 3번 정도 차박을 해보니까 뭐 사실 좀 낭만도 없고 그렇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후에 캠핑을 한번 가거나 오거나 하려면 이 짐을 여러 번 내려가야 되고, 또 갔다 와서는 또 여러 번 또 날라서 올려야 되고,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주차장에다 넣어놓고 캠핑 용품을 넣어놓는 창고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가끔 운영을 해줘야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관리가 돼서 또 자동차 보험까지 들었죠. 그래서 아마 그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가끔 그 차를 운행하고 제가 캠핑도 가긴 갔어요. 2월 28일부로 캠핑카 구조 변경 법령이 시행이 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차에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3벤 화물이다 보니까 이 격벽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아주 그 거부감을 주더라고요. 저는 물론 이제 뭐 그 안에도 뭐 인테리어도 없고 그냥 화물차니까 짐칸에서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? 그 차 안을 이렇게 꾸미기가 격벽이 있는 상태에서는 별로 이렇게 마땅치 않았어요. 그랬는데 이번에 구조 변경 법안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 격벽을 이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마침 이제 3월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격벽도 제거하고 그 안에 뭐랄까요, 시설이랄까요, 뭐 인테리어라고 그래, 그런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. 전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3벤 가지고는 캠핑카 화물차라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안 됐대요. 그리고 이제 11인승이나 12인승 이제 승합차는 이제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, 예를 들어서 적정 규모의 이제 침상,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잘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뭐 개수대, 뭐 테이블, 또 화장실, 부수적인 것들이 갖춰져야만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었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3벤도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고, 무엇보다도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정 기준의 침상,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했었는데 다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그 중에 하나만 추가하면 된답니다. 침상 외에 테이블이 있거나 개수대를 하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만 함께 하면 구조 변경이 가능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캠핑카로 좀 구조 변경을 해서 가끔은 이제 차박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다. 왜냐면 텐트 칠 때 좀 힘들 때도 있긴 있어요. 최근 들어서. 근데 저하고는 조금 좀 괴리가 있는 게 뭐냐면, 캠핑카를 이용한다는 거는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캠핑도 하면서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. 근데 제 스타일은 좀 머무르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 이 캠핑 입문하면서부터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자연 속에서 지내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. 차박을 위해서 사놨었는데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자동차 보험료 내가면서 창고로 쓴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, 그래서 캠핑카로 이제 구조 변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.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차에 있는 짐들을 뭐든지 집에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? 요즘 그 아파트들은 창고 공간이 있긴 있어도 그렇게 뭐 넉넉하질 않아요. 뭐 옛날같이 뭐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뭐 베란다도 없는 타입이라서, 그래서 이제 집에 올려다가 이제 놓긴 놔야 되겠는데 다 올려다 놓으면 집이 이건 뭐 말이 아닐 것 같아요. 그렇게 마음을 먹고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구상을 했죠. 캠핑카라는 게 뭐 카라반도 있고 트레일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죠. 얼마 전에 뭐 캠핑 가서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들 뭐 캠핑카라든가 뭐 트레일러라든가 뭐 카라반이라든가 뭐 많더라고요.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끝에서 끝에 가면은 한 뭐 500km 될까요? 그런 땅이라서 사실
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? 그런데 뭐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러신 분이라면 물론 뭐 어떤 분은 요트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뭐 그 정도 뭐 하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? 저는 그런 게 있어도 첫째는 저희 아파트에 주차를 못 해요. 그거를.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지고 주차를 못 하고 지상 주차장이 또 없어요. 오래된 아파트들은 지상 주차장도 있고 지하도 있는데 저희 사는 데는 지상 주차장이 없습니다. 우선은 이제 그런 걸 전 하고 싶어도 제 사는 아파트에 그 주차장이 늘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도 뭐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 캠핑카 만드느라고 제가 그 이 동네에 좀 새로 뚫리는 길 그 지금 막혀 있어서 뭐 주차도 하고 막 그렇게 그냥 공터같이 쓰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캠핑카 작업을 했는데 거기도 뭐 캐러반 캠핑카 해갖고 그냥 주차해 놓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.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집에 보관도 못하고 웬 주차장에 못 들어가니까 뭐 다 보면 그냥 이런 노지라고 할까요? 그냥 여기저기 뭐 공간만 있으면들 그 트레일러나 캐러반들을 막 이렇게 주차해 놓은 걸 많이 보죠. 관리가 결국은 쉽지 않다. 왜냐면 노상에다가 그걸 놔두고 캠핑 갈 때 이제 차 끌고 가서 체결해 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캠핑하고 돌아와서 이제 또 그런 장소에다 또 주차해 놓고 차 갖고 집에 오고 이런 형태가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, 그 다음에 제 성격상 그런 데들 이렇게 놓으면 또 먼지도 쌓이고 뭐 그냥 놔두면은 또 신경이 쓰일 거 아닙니까? 가서 이렇게 괜찮은가? 뭐 문제 없나?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하고는 잘 안 맞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이제 외국같이 큰 땅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노상에다가 그걸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 관리 문제.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이제 뭐든지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좋아해요. 뭐 저도 옛날에 오토바이도 타보고 뭐 그랬는데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좋아하는데 뭘 걸어야 움직이는 것들은 별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.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이제 캠핑카에다가 막 이제 원목으로 다 돌르고 냉장고도 넣고 뭐 파워뱅크, 무시동 히터, 뭐 테레비까지 이렇게 설치하시고 캐러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사치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냥 그랜드 스트렉스에 할 수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어떤 분은 뭐 착각하고 해가지고 뭐 5천만 원 들었네, 6천만 원 들었네 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류는 이제 생활형이라고 그럴까요? 이제 자작하셔가지고 뭐 이 침상 만들고 내 편리 위주로 이렇게 나무로 뭐 짜서 해가지고 시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시간도 보낼 겸 해서 근데 생활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낚시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캠핑을 갔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 첫 마디가 그렇죠. 아우 집이 좋다. 그런 그 버릇처럼 그래요. 밖의 생활이라는 게 불편하고 힘들기 마련이죠. 피곤하죠. 왜냐면 모든 게 불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저는 그런 럭셔리형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용 캠핑카도 아닌 저만의 캠핑카를 꾸밀려고 그래요. 저만의 캠핑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어떤 분들 이렇게 테레비 달았는데요. 저는 밖에 나가면 테레비를 가급적 안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집에서도 많이 보는데 뭐 나가서까지 뭐 테레비 보냐. 그 시간에 저는 그냥 자연을 즐기고 멍 때리더라도 그게 더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렇게 테레비 다른 설치하는 것도 싫고요. 그 다음에 뭐 냉장고는 뭐 없으면 아이스박스 쿨러 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파워뱅크 같은 건 욕심이 나더라고요. 파워뱅크 해가지고 인버터 연결해서 빵빵하게 전기 진짜 신경 안 쓰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. 예. 그런데 그러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. 예. 왜냐면 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인버터나 이런 것들도 좋은 건 가격이 비싸고 와트수가 높으면 그다음에 뭐 파워뱅크도 물론 암페어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죠. 왜냐면 제가 전공한 게 전자공학이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알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무시동 히터들을 많이들 하시죠. 겨울에
그런데 이 무신형 히터가 뭐 러시아 것도 있고 뭐 독일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대요. 그런데 중국 거는 싸고 독일 건 좀 비싸다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 독일 걸 하고 싶은데 그것도 뭐 100만 원 돈 가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제가 이번에 만드는 캠핑카는 인버터, 파워뱅크, 무시동 히터, 테레비, 냉장고 다 무시하자.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겨울에 아니 뭐 1년 중이라도 차박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횟수가 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? 예. 더군다나 겨울에 한겨울에 그 무시당 히터 켜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뭐 차박할 것 같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금전적으로 보면 사용 빈도 그러니까 이용 횟수나 이런 거로 밀어볼 때 그만한 돈을 들여갖고 할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무신호 히터 뭐 한 돈 100만 원, 파워뱅크하고 인버터 뭐 차 충전 뭐 어떤 분들은 태양광 뭐 그러면 뭐 대충 뭐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겨울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 차박으로만 한 달에 한 번씩 나간다. 뭐 그렇게 해갖고 사용할 때 뭐 한 3달, 4달 이렇게 쓴다고 글쎄요. 뭐 하여간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걸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제가 필요가 있을까? 무시동 히터와 관련해 갖고 한번 알아보니까 대충 한 3년 정도 되면은 뭐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. 매연이 낀다 그럴까요? 뭐가 낀다 그럴까요? 하여튼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면 또 수리를 좀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여건 이런 거 따져볼 때 그냥 다 배제하자. 내가 뭐 테레비 볼 것도 아니고 냉장고 틀 것도 아니고 전자레인지 해서 쓸 것도 아니고 뭐 여건이 안 되면 안 쓰면 되고 안 타면 되고 저 나름대로 만약 겨울이 다르면 뭐 간절기 요럴 때 가을 겨울 넘어갈 때 요럴 때는 글쎄요 뭐 어떻게 침낭 그냥 텐트에서도 백패킹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겨울에 근데 겨울용 침낭에서 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. 이제 차박을 이제 겨울에 한번 해봐야 이제 머미형 동계 침낭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조금 다른 걸 좀 이용하면 어떨까? 그냥 지금 그 정도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꾸미려고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캠핑카를 만드는 업체를 가봤어요. 그래서 보니까 기성품으로 만들어놔서 상품화를 해놓으셨더라고. 그런데 그 상품화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서랍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필요한 그 차박을 해도 필요한 것들을 장비들 넣으라고 이제 서랍 형태로 해서 쭉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쭉 잡아 빼면 뭐 테이블 같이 이렇게 나와서 거기 앉아서 뭐 해먹으라고 컨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는 그게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. 왜냐면 전에 저도 제 차가 이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서 위에 베니다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캠핑장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. 거기 밑에다가 왜냐면 짐이 그냥 쌓아놓으면은 막 가면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렇게 짐도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그걸 이렇게 만들었었어요. 그게 서랍식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면 그 프레임 틀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나무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또 서랍을 위해서 또 나무가 또 들어갈 거고요. 그러면 그게 뭐 나무가 뭐 3mm짜리를 쓰든 뭐 하든 하다 보면은 3mm, 3mm, 6mm잖아요. 거기다가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 레일 들어가려면 여백이 있어야죠. 뭐 해야죠.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용성에서 떨어져요. 그러니까 활용성에서. 네,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프레임만 넣고 그리고 그냥 상판만 하는 형태. 그래서 그 캠핑카 업체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이런 식의 컨셉을 만들고 싶다 그랬더니 뭐 해줄 수 있대요. 물론 이제 비용이 이제 좀 더 든다. 왜냐면 이제 기성품이 아니고 맞춤 형태로 하는 거니까. 그런데 제가 만드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기본 마인드가 감각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를 이렇게 만들 때 이것을 만약에 제 생각에는요.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선반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선반이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그 선반을 얘기할 때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그냥 그 선반이면 선반으로서의 기능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
여기 선반이 20cm일 때하고 30cm일 때하고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은 그냥 감각적인 거 뭐 이런 거는 그 거리가 멀고 그냥 이제 선반이면 선반으로서만 그냥 보는 시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업체하고는 해달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겠다. 제가 스스로 이제 또 자작을 해보려고 교통안전공단인가요? 거기 또 국토부 이런 데도 이제 전화도 하고.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다름이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려고 그러는데요. 그 진행에 대해서 인터넷만 검색해봤지 잘 몰라서.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는 가서 상담도 해봤어요. 뭐냐면 법을 알아야 제가 그 규격에 맞게끔 자작을 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가서 상담을 해서 보니까 그랜드 스타렉스가 1700에 100, 1m죠. 그 사이즈만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테이블이 됐던 개수대가 됐던 화장실이 됐던, 근데 화장실은 이제 독립공간이 있어야 된대요. 그냥 휴대용 화장실을 놓는 게 아니고 칸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놓으면 된대요. 뭐 그런 식으로 하나만 추가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테이블이 제일 편하니까 함께 이제 만들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그 법규나 그 과정을 알게 됐죠. 1700에 1m 뭐 이거 외에도 면적으로 또 따져서 그거에 맞춰져 있으면 구조 변경을 승인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자막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좀, 그건 중요한 부분입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어느 그 캠핑카 유튜브를 봤는데 이 양반은 그 내용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어떤 분이 자작을 해서 타고 다녔는데 구조 변경 규격에 미달돼서 그 자기가 1800을 맞춰서 추가 제작을 해줬다. 그래서 구조 변경 승인이 났다.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? 난 1700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집이 그 규정에 미달돼 가지고 하는데 1800을 맞췄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만약에 1800인데 1700으로 만들어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 캠핑카 업체 찾아가 고 물어봤어요. 꽤 먼데 찾아가서 아니 내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나는 1700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1800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서 확인차 물어보러 왔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.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.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1500 정도를 만들고 나머지 20이나 30cm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걸로 해서 공간 확보를 활용하려고 하거든요. 그거는 일반 캠핑카 업체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또 어떤 업체는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. 그러면 아니 1700입니까? 1800입니까?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이 그냥 뭐 안 된다고 그래요. 그 1800 이하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런지 1700도 됩니다.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. 그래서 이게 이야기되는 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. 교통안전공단 그런데 질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자작해갖고 하실 분들은 한번 가서 정확히 허가 내용을 파악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.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. 그거는 제가 여기 교통안전공단에서 준 자료도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캠핑카 업체들하고는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. 그 사람들은 그냥 뭘 만들면 그냥 만드는 거로 수적인데 저는 그게 아니고 뭐든지 사이즈라는 거는 중요하다. 왜냐면 그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정 문제인데요.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제 그 구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돼요, 먼저.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.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서 승인이 나면 이제 구조 변경을 이제 들어가고 그게 다 맞춰지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게 비중. 이런 건 좀 사실은 난해한데 그것도 뭐 방법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무게 비중이라든가 뭐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. 결과를 가지고 이제. 그렇게 하려면은 그 승인 신청하는 자체가 1급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나 이렇게 캠핑카 만들겠다. 그래서 이제 제안서를 넣는 거죠. 그 만들어라 그러고 허락을 해주면 그걸 구조 변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 했다 해가지고 쉽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거기서 요구하는 그 내용을
충족해도 이거를 승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는 1급 공장에서만 가능하대요. 저는 처음에는 이제 캠핑카 업체에서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캠핑카 업체들도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고 1급 정비 공장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모순이 있죠. 저는 이제 지금 작업을 한 4일째 했습니다. 지금 현재. 오늘 촬영하기 전 어제까지 작업을 했어요. 아내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뭐 많이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제 저같이 그랜드 스타렉스나 뭐 다른 차를 이용하시든 뭐 그랜드 스타렉스면 더 좋겠죠. 제가 한 촬영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촬영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기 전에 저도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어요. 뭐 어떻게들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고 나도 그러면 요런 재료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고서 한날 주문을 쫙 했죠. 그래서 이제 택배들이 계속 집에 왔어요. 그래서 집에 쌓아놨다가 이제 시작하게 됐죠. 뜯기도 하고 뭐 채우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12시쯤 아내하고 가서 한 저녁 6시까지 그냥 꼬박이 했나 봐요. 아내도 힘들다 그러고 저도 힘들었습니다만 하면서 제가 미처 다른 데서 취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요. 뭐냐면 사실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빠진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구입해 과정, 그 다음에 차를 이제 뜯으면서 저 1급 정비 공장을 2번이나 갔어요. 이거 뜯는 걸 몰라가지고 뭐 제가 뭐 차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비 공장을 2번이나 가서 했던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하고 내일부터 글쎄 한 3일간 작업을 할 건데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돕고 촬영하고 그 제가 생각하는 거를 거기다 이제 조화롭게 섞으려면 해보고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제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닐 거예요.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내는 이제 저보고 이 어닝이라고 하죠. 이렇게 차 한편에 이렇게 길게 있는 어닝바를 가리키면서 본건이 있어 갖고 또 어닝 그거 하면 편하겠다고 설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. 어닝이나 이런 걸 달면 이제 이렇게 차를 봐도 저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캠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충 느끼잖아요. 근데 저는 외관상으로는 표가 안 나게 하고 싶어요. 어디에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어도 사람들 시선 이렇게 끌지 않게 그냥 어닝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내부만 느낌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 싶어서 일단은 그 어닝 그다음에 뭐 캠핑카 느낌 이런 거 안 하고 저만의 스타일의 캠핑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캠핑카 법안이 새로 바뀌면서 쉽게 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영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긴 시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.